안녕하세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마을교육 공동체TV 박광로입니다. 오늘은 국가교육회의 황호영 지역사회협력 특별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호영입니다. 위원장님, 국가교육회의가 2017년 9월 대통령령으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가교육회의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전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국정과제 76-3에 보면 강력한 교육계획을 위해서 국가교육회의의 설치에 이어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가교육회의의 전망에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추진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거론되어 나가 있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묵은 과제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국회 입법을 통해서 설립하는 것 정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지난 연초에 대통령에 의해 설립 의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위원 구성은 위원은 좀 20명 내로 돼 있고요. 대통령과 국회에서 일정하게 위원을 좀 추천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원단체나 대학 교육단체들을 비롯해서 당연직으로서 이렇게 대표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 학생, 학부모들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역할은 10년 단위의 국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요. 국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고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주요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교육 정책을 결정해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참여위원회를 상설기구로서 산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각계각층, 그러니까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청년들, 지역 주민들,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중점 과제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거기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4기 국가교육회의 출범식에서 김증현 의장께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미래 지속 가능한 고등직업교육 플랫폼 대학 모델을 개발하는 것. 둘째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 셋째,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넷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결합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학교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다섯째,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 조성 프로젝트형 교수학습 혁명을 시도하는 것. 여섯 번째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절차적인 과제로서 사회적 협의 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참여위원회 역할과 구성 네트워크를 구축, 또 더 나아가서 인구 절벽 문제, 실업 문제, 청년 문제, 지역 균형 개발 문제, 농촌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협약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의는 국가교육회의 내적인 논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동참에 의해서 보다 더 다듬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운동과 시민사회의 관점에 대해서도 약간 좀 표현 설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교육 정책이라는 게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과 민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민을 대표해서 또 민을 선도해서 교육운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육운동의 정책 힘은 현장 실천과 연대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에서의 실천과 폭넓은 교육단체 간의 연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운동단체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오랜 고난을 겪었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실천과 개방적인 연대, 시민사회의 깊은 소통이 미흡한 이 지점을 돌아보면서 교육운동을 보다 더 발전시켜가고 재편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결국 시민사회가 교육운동에 전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혁신교육 정책에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로 이어지는 이 실천을 통해서 쌓여진 지역 주민의 교육 주체와의 참여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거버넌스 형태로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 체제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또다시 시민사회의 어떤 새로운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버넌스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많이 쓰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관과 민이 정책 결정에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깊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운동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 거버넌스 체제라는 것은 관이 열겠다는 의지를 일단은 가져야죠. 그렇지만 민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고 있고 지금 말뿐의 거버넌스가 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고들면서 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가야 되고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 체제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이것이 튼튼하게 구축되려면은 강역 차원, 기초 차원, 더 나아가서는 주민 차원, 학교 차원, 학교 간 차원 등 여러 단위에서 여러 방면에서 구축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지금 혁신교육기구가 전국에 이제 185개 지자체, 이제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5개 지자체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혁신지구 속에서 많은 이제 교육 활동가들이 마을교육 활동가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 활동가분 전국에 계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이라든가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교육 체제에서 가장 핵심 고리가 지역교육 생태계가 구축되는 데 있습니다. 학교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학습자의 온 삶을 교육과 연결지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속에서 마을교육 공동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인 밑받침이 너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든가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 일시적인 공모사업에 좀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점들을 일정하게 해결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을교육 활동가들께서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 사회를 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고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빛을 발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좀 더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오늘은 황호영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 특별 협력위원장님을 모시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황호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